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1일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지난 한 열흘 동안의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관찰하면은 역주행이란 표현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명에 대한 역주행, 대한민국에 대한 역주행, 사실에 대한 역주행, 과학에 대한 역주행, 헌법에 대한 역주행, 헌법을 무시하고 과학을 부정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통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식의 정책을 펴니다. 왜냐? 하노이 회담 결렬의 의미를 사실에 입각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해서 이제 미북 관계는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의 입장이 더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은 진전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실패했다고 인정을 한 것인데, 이 지금 지구상에서 하노이 회담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유일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대책은 무대책이죠.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사주라는 것은 이건 대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이건 자업자득이죠.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건설한 이 문명의 기반을 낮춰보면 안 됩니다. 이걸 가볍게 보면 당합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우리 삶 그 자체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지난 70년 동안 건설한 문명 덕분입니다. 제도죠. 문명은 제도입니다. 제도. 헌법, 국회, 군대, 의료보험, 대중교통수단, 언론, 이런 게 다 문명입니다. 이 문명 건설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그 문명의 반격을 당해서 몰락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것을 가속화시킨 것이 하노이 회담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해서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말했던 비핵화는 사기였다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매일 그런 사실이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어제는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김정은이 만났던 제1차 회담, 즉 작년 6월 12일 이후 하노이 회담까지 북한이 몰래 핵폭탄 6개를 만들 만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농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은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물을 권한이 있습니다. 역적이냐, 애국자냐? 역적이냐, 평화론자냐? 역적이냐, 민족이냐? 이게 민족공조냐? 이게 민족공조라면 이건 반역공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민족공조냐, 반역공조냐? 라고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얼미터에서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2,518명을 대상으로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오차범위를 가진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우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그 전주에 비해서 1.6% 상승한 30.4%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3주 연속 상승한 것이고, 이른바 소위 최순실 사태, 국정농단 사태, 소위입니다. 소위.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선동적 용어입니다.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6년 10월 2주차 31.5%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를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이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은 부산, 경남, 충청권, 경기, 인천 50대, 30대 중도층을 중심으로 올랐다는군요. 리얼미터는 한국당의 상승세는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등 227 전당대회 효과가 이어지고 미북 회담 결렬, 미세먼지 악화 등 한반도 평화, 민생, 경제 어려움 가중 등에 은 반사 이익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서 1.1%포인트 떨어진 37.2%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은 7%,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6.2%, 민주평화당은 2.1%.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 주 사이에 3.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한 주 사이에 3.1%포인트면 폭락이라고 규정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46.3%가 되고요.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는,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2.4%포인트가 올라가지고 46.8%를 기록해가지고 46.8대 46.3 반올림하면은 47대 46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부정평가가 앞섰습니다. 지난 연말 이후 처음입니다. 부정평가가 앞섰습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은 하노이 회담 결렬, 미세먼지 등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정밀 조사를 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매우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매우 잘한다, 매우 잘한다는 아주 골수 지지층이죠. 몇 퍼센트냐면은 23%입니다. 그럼 그 대신 매우 잘못한다, 이것은 골수 반대층이죠. 30%였어요. 그러니까 30%의 골수 반대, 23%의 골수 지지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구도인데, 골수 반대가 30%니까 이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골수 반대자가 골수 지지자보다 더 높으니까 한국 사회의 언론, KBS, MBC나 뭐 이런 걸 빼고 일반적 언론, 여론의 분위기는 문재인 비판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그것은 어떤 유튜브에서라든지 어떤 모임에 가서라든지 시중에서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이게 여론의 분위기는 반 문재인이 압도적인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바쳤던 것은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한 4%포인트가 폭등했다가 이제는 폭락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하노이 회담을 뒤바꿀 만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냐? 불가능합니다. 우선 김정은이가 서울 오는 것도 당분간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자기 코가 석자라고 합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대로 지렛대는 이제 우리한테 있다. 시간도 우리 편이다. 지렛대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다. 북한이 경제가 어렵다. 이것을 계속 유지해가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까지 토탈로 이제 쉽게 말하면 죽을래 살래 이렇게 들이대는 건데, 문제는 김정은의 선택이 참 좁다는 겁니다. 핵을 포기하면은 수령 지배체제도 포기해야 된다. 개혁 개방하면은 그거는 수령 지배체제가 무너지는 길이다. 딜레마죠. 이걸 딜레마라고 그럽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뒤로 빠지기도 어렵다. 딜레마소. 이 딜레마는 문재인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을 뒷받침했던 대북 정책에서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디서 지지를 얻을 것이냐? 그렇다고 경제를 잘하느냐?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바꾸느냐? 물론 방법이 있죠.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대북 굴종 정책 폐기하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하면은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소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60세 이상 넘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고 인격이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